60대, 70대가 넘어가면 부부 사이에 말이 줄어드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보다 더 서운하고 더 뼈아픈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침대 위, 불 꺼진 어둠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그 고요하고 차가운 거리감입니다. 한때는 그토록 뜨거웠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고 잠든 그 뒷모습을 보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세월의 흔적뿐인가 하는 서글픈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결코 성욕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그 마음의 언어를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잊고 지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한 육체적 기술이 아닌 수십 년 묵은 감정의 벽을 허물고 서로의 마음을 다시 어루만지는 소통의 기술을 얻게 되실 겁니다. 단 한 번의 손길이 아내의 얼어붙은 눈빛을 어떻게 녹이는지 그 놀라운 변화의 순간을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제가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중년, 노년 부부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이 제 앞에서 어렵게 꺼내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원장님, 이제 우린 그런 거 못해요. 나이도 있고 아내가 먼저 피하는 것 같아서 말 꺼내기도 민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안경 너머로 그분들의 지친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반문합니다. 선생님, 정말로 못해서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서로의 마음을 읽는 법을 잊어버려서 멈춘 것입니까? 얼마 전 7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이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업가로 평생을 바쁘게 사셨고 은퇴 후 아내와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어색함만 늘어간다고 하소연하셨죠. 그분 말씀이 아내에게 다가가려 하면 마치 돌덩이처럼 몸이 굳어버립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짓는 것 같아 더는 다가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수많은 남편분들이 겪는 딜레마이자 가장 큰 오해에서 비롯된 비극입니다. 바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남성의 몸은 목표 지향적이고 시각적 자극에 비교적 빠르고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켜고 끄는 것이 명확하죠. 하지만 여성의 몸과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섬세하고 예민한 온도 조절기와 같습니다. 감정적인 안정감, 존중받고 있다는 깊은 신뢰, 그리고 따뜻하고 안전한 분위기. 이 모든 것이 장작처럼 차곡차곡 쌓여야 비로소 마음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고 그 온기가 몸의 감각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남편분들이 이 모든 섬세한 과정을 건너뛴 채 곧장 목표 지점인 점화 버튼부터 누르려고 합니다. 아무런 감정적 교감 없이 불쑥 내미는 손길,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자신의 무게만 실리는 스킨십. 이것은 아내의 마음속에 나는 그저 이 사람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인가 하는 깊은 상처와 모멸감을 남깁니다. 아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관계 자체가 아닙니다. 감정이 배제된 채 마치 월말 보고서처럼 의무적으로 행해지는 그 무례하고 일방적인 직진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특정 부위를 특정 방식으로 만지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나 분위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매우 정직하고 강력한 화학적 반응, 즉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의 호르몬, 신뢰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옥시토신은 아이를 안을 때, 반려견을 쓰다듬을 때처럼 신뢰와 애정이 담긴 부드러운 스킨십을 통해 우리 뇌에서 분비됩니다. 이것은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접착제와도 같습니다.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여성은 심리적 방어 기제가 허물어지고 깊은 안정감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이는 거칠고 급한 손길이 스트레스와 투쟁 도피 반응을 유발하는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을 뿜어내게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효과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예측 불가능성이 주는 설렘입니다. 늘 먹던 집밥도 맛있지만 가끔 예상치 못한 골목에서 우연히 발견한 맛집이 더 큰 기쁨과 흥분을 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늘 똑같은 순서, 똑같은 방식의 스킨십은 우리 뇌를 지루하게 만들고 반응을 둔감하게 합니다.
반면 예상치 못한 부위에서 시작되는 부드러운 터치는 뇌의 쾌감 및 보상 회로를 자극하는 도파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여기를 하는 그 작은 놀라움과 호기심이 바로 긍정적인 흥분과 설렘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현대의학이 주목하는 미주신경, 베이거스 너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뇌에서 시작해 목, 가슴, 복부의 주요 장기들을 연결하는 이 길고 복잡한 신경은 우리 몸의 안정 및 이완 시스템을 총괄하는 지휘자와 같습니다. 특히 목선이나 등을 따라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 아주 느리고 일정한 압력으로 마치 따뜻한 강물이 흐르듯 쓸어내리는 손길은 이 미주신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그 결과 심박수는 안정되고 호흡은 깊어지며 온몸의 근육은 이완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릴렉스를 넘어 나는 지금 완벽하게 안전하다, 이 사람을 온전히 믿어도 좋다는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무의식적 신호를 뇌에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성감대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성의 몸과 마음의 안정과 신뢰, 그리고 기분 좋은 설렘을 동시에 선물하는 매우 과학적인 소통 방법론입니다. 자, 이제 수많은 여성 환자분들과의 수십 년간의 상담을 통해 제가 공통적으로 확인한 그녀가 속으로 만져주길 간절히 바라지만 차마 말하지 못하는 5곳의 비밀의 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곳들은 단순한 피부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직접 연결되는 비밀 통로와 같습니다. 첫 번째 문, 귀 뒤쪽에서 목선으로 이어지는 섬세한 곡선. 이곳은 여성의 온몸의 긴장을 가장 먼저 풀어주는 예민한 감각의 시작점입니다. 마치 아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귀 뒤로 넘겨주듯 손끝으로 아주 천천히 깃털이 스치듯 부드럽게 쓸어내려 보세요. 여기서 핵심은 압력이 아닌 속도입니다. 빠르면 단순한 자극이 되지만 느리고 고요하면 깊은 애정이 됩니다. 아내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이 다가가 그 부드러운 손길과 함께 귓가에 당신, 여전히 참 곱구려 하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여준다면 그 어떤 비싼 선물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이 손길은 나는 당신을 여전히 아름다운 여자로 보고 있소라는 가장 강력하고 섬세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문, 우아함의 상징, 쇄골 라인. 나이가 들어도 쇄골은 여성스러움과 섬세함을 상징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여성 스스로도 긴장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는 곳이기도 하죠. 이곳은 날카로운 손가락 끝이 아니라 당신의 따뜻한 손바닥 전체로 다가가야 합니다. 양손으로 쇄골 부위를 부드럽게 감싸듯 지그시 눌러주며 아주 천천히 문질러 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다른 무언가를 요구하는 눈빛이 아니라 그저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온화한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사지가 아니라 내가 당신의 하루의 모든 긴장과 피로를 다 안아주고 싶소라는 무언의 위로이자 지지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온전히 당신에게 몸을 맡기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문, 존중과 기다림의 허벅지 안쪽 경계선. 이곳은 많은 남성들이 가장 성급하게 실수하는 지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존중이 없는 접근은 때로 폭력과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릎 안쪽에서 시작해 허벅지 안쪽을 향해 아주 천천히 단 한 번만 당신의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스치듯 지나가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경계선 근처에서 멈추는 겁니다. 더 나아가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서두르지 않소. 당신의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나는 이 경계선을 넘지 않을 것이오. 이 고요한 멈춤은 나는 당신의 의사를 존중하며 당신이 원할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소라는 최고의 존중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탐색이 아니라 품격 있는 예고이며 이 기다림의 순간이 그 어떤 직접적인 자극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심리적 흥분을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 문,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길, 손가락 사이. 손을 잡는 것은 너무나 흔하고 일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손가락 사이를 어루만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깊은 교감입니다. 특히 아내가 마음의 벽을 세우고 있거나 말수가 줄었을 때
그녀의 손을 잡고 깍지 낀 손가락 사이사이를 당신의 다른 손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지그시 눌러보세요. 마치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세월이 그 손가락 마디마디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듯 그 시간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어루만져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성적인 행위 이전에 나는 당신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당신의 마음에 연결되고 싶소라는 가장 순수한 정서적 연결의 신호입니다.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이 당신의 그 작은 손길 하나에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5번째 문, 보호와 안정감의 허리에서 등으로 이어지는 곡선. 여성이 가장 큰 안정감을 느끼고 무장해제되는 순간 중 하나는 등 뒤에서 예상치 못하게 따뜻하게 안아줄 때입니다. 이때 당신의 손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당신의 손바닥 전체를 그녀의 척추라인을 따라 아래에서 위로 아주 천천히 쓸어 올리는 동작. 이것은 단순한 포옹이 아닙니다. 세상 풍파 속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겠소라는 가장 원초적이고 든든한 보호의 메시지입니다. 이 듬직한 손길은 여성의 심리적 개방감을 극대화시켜 다음 단계에 더 깊은 스킨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가장 튼튼한 다리가 되어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5곳이 그녀의 마음을 여는 매우 중요한 열쇠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환자들을 봐오면서 정말 의외의 곳에서 놀라운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러나 대부분의 남성들이 평생 모르고 지나치는 숨겨진 성역 2곳이 더 있습니다. 이곳을 아는 남자는 아마 10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을 겁니다. 이곳은 단순한 스킨십을 넘어 보살핌과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6번째 성역, 하루의 모든 피로가 모이는 곳, 발바닥. 놀라셨습니까? 발은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이 모여있는 곳이자 우리 몸을 지탱하는 가장 고생스러운 부위이며 한의학에서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하루 종일 가족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을 아내를 위해 따뜻한 물에 조격을 시켜준 뒤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를 꼼꼼히 닦아주고 로션을 발라주며 발바닥과 발가락을 정성껏 주물러주는 것, 이것은 단순한 안마가 아닙니다. 당신의 그 고단했던 하루를 내가 모두 알고 있소. 정말 고생 많았소라는 가장 깊은 수준의 감사와 배려, 그리고 헌신의 표현입니다. 특히 발바닥의 움푹 파인 부분, 용천혈을 지그시 눌러주었을 때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그 편안함은 몸의 긴장뿐 아니라 수십 년간 쌓여온 마음의 응어리까지 녹여내리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7번째 성역, 온갖 생각과 감정이 머무는 곳, 두피. 머리를 쓰다듬는 것은 칭찬이나 격려의 의미가 강하지만 두피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깊은 교감과 치유의 행위입니다. 미용실에서 다른 사람이 머리를 감겨줄 때 스르르 잠이 오는 그 기분 좋은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당신의 손가락 끝으로 아내의 머리카락 사이를 파고들어 두피 전체를 아주 부드럽게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보세요. 이곳은 수많은 신경 말단이 모여 있어 부드러운 자극만으로도 깊은 이완과 안정감을 줍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 담아두었을 온갖 집안 걱정, 자식 걱정, 그 모든 무거운 생각과 번뇌를 당신의 손끝으로 내가 부드럽게 씻어내 주고 싶소라는 가장 자상하고 고요한 위로의 의식과도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실제 우리 부부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같은 곳을 만져도 어떤 마음과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 반응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핵심은 압력이 아니라 속도와 온도,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입니다. 먼저 분위기를 억지로 인위적으로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분위기는 특별한 날 밤에 갑자기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순간순간에 씨앗처럼 뿌려져 쌓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잠이 덜 깬 아내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잘 잤어? 하고 인사하는 것, 외출하기 전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오늘 예쁘네 하고 무심한 듯 한마디 건네는 것, TV를 보다가 아내의 머리카락에 붙은 작은 먼지를 떼어주며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는 것, 바로 이런 사소하고 아무런 요구도 없는 순수한 터치들이 마음의 밭을 기름지게 만드는 귀한 걸음이 됩니다. 잠자리에서의 스킨십은 이미 너무 늦습니다.
그 전에 마음의 밭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킨십을 할 때 기대감이라는 양념을 사용하십시오. 늘 하던 익숙하고 지루한 순서를 과감히 버리세요. 늘 가슴이나 엉덩이로 향하던 그 성급한 손을 오늘은 귀 뒤쪽에서 시작해 목선을 타고 천천히 내려와 손가락 사이를 어루만지다 문득 멈춰보세요. 그 고요한 멈춤의 순간 아내는 그 다음은 뭐지? 하며 당신의 다음 행동을 기대하고 상상하게 됩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반응하고 상상력이 감각을 깨우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고수의 기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초연한 태도입니다. 오늘 밤 꼭 마지막 단계까지 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내에게는 가장 큰 해방감을 줍니다. 그저 서로를 마주보고 누워 아내의 쇄골에 가만히 손을 얹고 발바닥을 주물러주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당신 곁에 누워있으니 참 좋다고 진심을 담아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날 밤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한 환자분은 제 조언을 듣고 한 달 동안 아내를 그저 안아주고 마사지만 해주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한 달 뒤 먼저 다가와 그의 품에 안긴 것은 아내 쪽이었다고 하더군요. 관계는 쫓아야 할 목적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나누는 깊은 교감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일 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손이 그녀의 몸이 아닌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다는 그 진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너무나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원장님, 수십 년을 이렇게 안 살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한단 말입니까? 아내가 더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손길이 닿기 전에 먼저 마음과 마음을 잇는 길이 열려야 합니다. 바로 대화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닫혀있던 이 주제를 꺼내는 것은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합니다. 절대 우리의 요즘 잠자리 아내와 같은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대화의 시작이 아니라 상대를 비난하고 압박하여 마음의 문을 더욱 굳게 닫게 만드는 질문일 뿐입니다. 대신 더 넓고 따뜻한 차원에서 접근해보세요. 주말 오후 햇살 좋은 거실에서 향 좋은 차를 한잔하며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여보,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 벌써 함께한 세월이 이렇게 흘렀네. 요즘 문득 우리가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젊을 때 가졌던 그 애틋하고 소중한 감정들을 잊고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나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당신과 좀 더 따뜻하게, 친구처럼 더 가깝게 지내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이렇게 당신의 비난이 아닌 감정과 바람을 먼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대답을 그것이 사실 나도 좀 서운했어 라는 긍정이든 새삼스럽게 왜 이래요 라는 어색함이든 혹은 아무 말 없는 침묵이든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수용하고 판단 없이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반응이든 그것이 지금 아내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에서부터 비로소 진정한 변화는 싹트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로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한 가지 매우 중요하고 현실적인 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모든 감정적, 기술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의 관계 개선이 여전히 어렵다면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한 다른 의학적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질 건조증이나 관계 시통증, 성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명백한 신체적 변화입니다. 또한 남성 역시 나이가 들면서 겪는 여러 신체적 변화가 자신감을 위축시키고 심리적인 장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나 복용 중인 혈압약, 전립선약 등의 부작용 또한 부부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부끄러워하거나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숨길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고 무릎이 쑤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 중 하나일 뿐입니다.
만약 신체적인 불편함이 의심된다면 우리에겐 문제가 있다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만큼 서로를 아낀다는 마음으로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병원을 찾아 전문가와 상담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함께 병원에 가는 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문제를 정확히 알고 나면 해결책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탓하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정직한 신호에 먼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사랑의 언어, 바로 소통으로서의 터치에 대해 긴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핵심은 현란한 기술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심이며 서둘러 도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그 무심한 듯 따뜻한 손끝은 단순히 아내의 피부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견뎌온 소중한 동반자의 지친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지는 가장 따뜻하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 손길 하나에 담긴 존중과 배려가 두 분의 남은 인생 전체를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밤 아주 작은 용기를 내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두 분의 관계에 오랫동안 꺼져 있던 따뜻한 불씨를 되살리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나 혹은 차마 꺼내지 못했던 고민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마음을 다해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후를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